평소 유튜브 중독인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한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샤인머스켓으로 샴페인을 알고리즘에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나타나신 와인 스승님. 술을 만들기 와인의 위해서는 왓자도 와인의 당도가 모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저는 재밌어서 샤인머스켓의 정신없이 당도를 계속 보다가 측정하겠습니다. 정신을 샤인머스켓 차려보니 샤인머스켓 4kg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샤인머스켓으로 탕후루를 만들겠지만 저는 술쟁이이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을 물로 간단히 세척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을 체에 받쳐놓고 물기가 빠지는 동안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에서 잡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독용 에탄올로 최대한 깨끗하게 소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양조통과 물품들까지 소독을 해줍니다. 샤인머스켓에 묻은 물기를 키친타올로 잘 닦아주어 최대한 수분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물기를 닦다가 몇 개 쪼아 먹어봤는데 평소에 단 걸 좋아하지 않는 제 입맛에는 달달하니 맛있는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물기를 다 닦아준 샤인머스켓은 큰 통에 옮겨 담아 다 몇 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샤인머스켓이 다른 준비물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냉장고에 하루 동안 놔뒀더니 이게 진짜 차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차가워서 작업하다가 고생 좀 했습니다. 예,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아직 남았다는 사실. 으깬 샤인머스켓을 양조통에 부은 후 효모를 넣어서 숙성시킨 다음에 포도 껍질을 걸러내도 와인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맑고 투명한 와인을 원했기 때문에 포도 껍질을 먼저 걸러준 후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껍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와인이 투명해진다고 들었어요. 다 으깨준 샤인머스켓을 체에 걸으면서 양조통에 과즙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걸러줍니다. 일차적으로 물기를 빼준 샤인머스켓 껍질입니다. 이제 이 껍질을 고운 삼배천에 있는 힘껏 쥐어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난 왜 또 일을 하고 있는가. 이날이 11월 10일이었는데 난 왜 방구석에서 빼빼로가 아닌 샤인머스켓 와인을 만들고 있는가. 울지 않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건 얼굴에 튄 샤인머스켓 과즙입니다. 잘 으깨준 샤인머스켓의 당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브릭스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걸러냈던 포도 껍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손목이 아파오긴 하지만 참아야죠.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하기 때문에 있는 힘껏 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체에 한 번, 면보에 두 번, 총 3번 걸러 주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 한 번 더 짤까 고민했지만 이미 너무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당도 나누기 2로 와인의 도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12도의 와인을 목표로 당도를 24브릭스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또 집에 그건지 물 설탕을 좋아해서 아이는 진짜 나한테는 안 맞겠구나.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25브릭스까지 맞춰주었습니다. 와인을 만들 때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놀라웠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진짜 정말 많이 들어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1kg 설탕에서 총 265g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사용할 효모는 레빈사의 EC1118입니다. 40도의 물 약 10g에 효모 약 3g을 잘 섞어준 후 효모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효모에서 고소한 막걸리 냄새가 나면 효모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효모의 온도와 머스트의 온도가 10도씨 미만일 때 효모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매일 한 번씩 저어주면서 25도 선선한 곳에 잘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뚜껑을 열어보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3, 4일 차에 이상한 가스 냄새 같은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를 듯이 나서 진짜 코 박았다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One week later. 1차 숙성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뽀글뽀글 거리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효모 찌꺼기들이 쌓인 것을 보았을 때 효모의 활동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맡았던 충격적인 가스 냄새는 나지 않고 고소한 막걸리 냄새가 납니다. 불순물을 걸러주면서 좀 더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금은 굉장히 탁한 색깔입니다. 이 유리병에서 2차 숙성을 해주면서 침전물들이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임이 없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week later. 침전물들이 바닥에 잘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침전물을 기껏 가라앉혀 놓고 냅다 들이부었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 관장용 주사기로 맑은 부분만 뽑아내서 커피 필터에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커피 필터를 교체해주면서 작업하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와인들처럼 완전 투명하진 않지만 그 전에 흙탕물에 비하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바닥에 깔린 효모 찌꺼기들은 커피 필터에 잘 걸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와인을 조금 맛봤는데 은은하게 단맛은 있었지만 평소에 먹던 와인보다는 단맛이 약한 것 같았습니다. 와인은 달달해야죠. 이번엔 양심상 자일로스 설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입 단계입니다. 전날 열탕 소독한 유리병을 소주로 한번 헹궈 주겠습니다. 4kg의 샤인머스켓으로 총 2리터의 와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굿땡을 뜨거운 물로 수축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 급하게 드라이기를 가져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나벨지를 병에 붙여주겠습니다. 완성된 와인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추가 숙성 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간 집에서 와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와인 만드는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면서 덕분에 와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 와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